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초록색 반찬통 3개, 노란색 반찬통 2개, 그리고 비닐에 쌓인 김치통 하나. 또 보냈네. 저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도 택배가 왔고 그제도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어김없이 도착하는 엄마의 반찬.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35살 수도권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저에게 엄마의 반찬은 한 끼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반찬들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인 저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면 밤을 새워야 했고, 마감이 코앞이면 사흘을 꼬박 작업실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죠. 그런 제게 엄마의 반찬은 솔직히 말하자면 죄책감이었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전화해야 하는데,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들이 쌓여갔지만 저는 미뤘습니다. 내일 전화하지 뭐.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가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냉장고에 반찬을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작업을 마치고 허겁지겁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멸치볶음을 덜어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지?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만든 멸치볶음은 늘 달콤하면서도 고소했는데 오늘은 왠지 싱거웠습니다. 설탕을 덜 넣으셨나? 아니면 제 입맛이 변한 걸까? 저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반찬통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찬통 옆면에 붙어 있는 작은 라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빛 재활센터. 검은색 볼펜으로 삐뚤삐뚤 쓰인 글씨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재활센터? 왜 엄마 반찬통에 재활센터 이름표가 붙어 있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황급히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른 반찬통들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초록색 반찬통 마이너스 별빛 재활센터 2층 7호, 노란색 반찬통 마이너스 별빛 재활, 김치통 마이너스 라벨이 찢어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재활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재활센터에? 왜? 언제부터?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엄마 전화번호를 누르는 데만 10초가 걸렸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 3번째 전화, 4번째 전화, 5번째 전화. 엄마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원룸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별빛 재활센터라는 글자만 맴돌았습니다. 재활센터. 그곳은 보통 사고를 당했거나 중풍에 걸렸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가는 곳 아니던가요? 엄마가 거기 있다고? 아니, 있다면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별빛 재활센터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주소가 떴습니다. 경기도 외곽, 엄마가 사시던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깔끔한 건물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회복을 위한 최상의 케어.
중풍, 골절, 재활치료 전문, 24시간 간병 서비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중풍? 골절? 엄마가 언제?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려 봤습니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한 달 전? 아니, 2달 전? 그때 엄마는 뭐라고 하셨더라? 응, 엄마 잘 있어. 너는 일 열심히 하고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반찬 또 보낼게. 잘 먹어.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처럼 밝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저는 곧바로 재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별빛 재활센터입니다. 밝은 목소리의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요. 거기 입원하신 분 중에 김옥순 씨 계신가요? 김옥순 씨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짧은 침묵.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네, 계십니다. 2층 치료실에 계신데요. 보호자분이신가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재활센터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보호자. 맞습니다. 딸인데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거기 계셨나요? 입원 기록 보니까 3달 전이네요. 3달. 3달이라고요? 3달 동안이요? 그럼 어머니가 왜? 자세한 건 직접 오셔서 담당 간호사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겨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달. 3달 동안 엄마는 재활센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알았고 반찬이 오니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미쳤나 봐, 나.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3달 동안 엄마가 병원에 있는지도 모를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별빛 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분명 엄마 집 근처인데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를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 같았습니다. 모두 다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활센터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4층짜리 현대식 건물에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입구에는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면회 오셨어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2층 치료실이요. 아, 김옥순 어르신이시죠?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D-2층.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가끔 기침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치료실.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료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김옥순 27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 작은 옷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 그리고 침대 위에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볼은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늘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엄마의 머리칼에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손등엔 링거 자국이 선명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거칠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야. 엄마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네, 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처음 뵙네요. 저는 2층 담당 간호사 박현숙이에요. 박현숙 간호사는 부드럽게 말하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엄마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한 골반 골절이셨어요. 3달 전에 집 계단에서 넘어지셨대요. 수술도 받으셨고 지금은 회복 중이신데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딘 편이에요. 골반 골절,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3달 전에. 그럼 그동안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네. 수술받고 바로 이곳으로 오셨어요. 재활 치료도 받으시고 물리 치료도 받으시고 간호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달. 3달 동안 엄마는 여기서 혼자 아픔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참 특이하셔요. 네. 반찬을 계속 만드셨거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반찬이요? 네. 1층에 공용 조리실이 있는데 거기서 틈틈이 반찬을 만드셨어요. 치료받다가도 쉬는 시간에도 혼자 부엌에 가서 뭔가 만드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반찬들을 맞아요. 택배로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보내냐고 여쭤봤더니 딸한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반찬을 만들어 저한테 보내셨던 겁니다. 3달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처음엔 저희도 말렸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르신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간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애가 혼자 사는데 밥은 먹어야지 하시면서 꼭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계신 엄마. 홀쭉해진 볼, 주름진 손, 하얀 머리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프다고, 힘들다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 한 통만 하셨어도. 최근엔 좀 더 안 좋아지셔서 조리실에도 못 가세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온 반찬들은? 아, 그건 다른 분들이 대신 만들어주셨어요. 어르신이 부탁하셨대요. 자기 대신 딸한테 반찬 좀 보내달라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스스로 만들 수 없게 되자 다른 분들에게까지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저한테 반찬을 보내신 거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걱정되셨나 봐요. 혼자 사는 딸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그게 제일 걱정이셨나 봐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간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작업도 뒤로 미뤘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감을 늦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가끔 눈을 뜨시긴 했지만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나야. 지영이. 지영? 응, 엄마. 내가 왔어.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이 엄마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고 물리치료사가 엄마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현숙 간호사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지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간호사는 복도 끝 창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좀 더 나빠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첫마디에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골반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데 몸 전체가 너무 약해지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죠. 나이도 있으시고. 간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어르신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편지요? 간호사는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주시면서 나중에 딸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지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 피할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간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선 채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떨림 때문에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곳에 왔다는 뜻이겠지.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구나. 미안하다. 말 안 해서 미안하고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엄마는 생각했어. 지영이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내가 너무 바쁜 거 알고 있었거든.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는 생각했어.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지영이 바쁜데 괜히 부담 주지 말자. 그렇게 혼자 입원하고 혼자 수술받고 혼자 재활 치료받았어. 처음엔 괜찮았어. 엄마도 건강한 편이었고 금방 나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더라.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엄마는 괜찮았어. 여기 간호사분들도 친절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근데 한 가지가 계속 걱정이었어. 너, 혼자 사는 내가 밥은 잘 먹고 있나? 아프진 않나?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그래서 엄마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 여기 1층에 부엌이 있거든. 거기서 틈틈이 만들어서 택배로 보냈어. 내가 받았는지 모르겠다. 맛있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엄마 마음이 편했어. 지영이가 오늘도 이거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더 이상 부엌에도 못 가.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젠 미안해서 못하겠더라. 지영아,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 어렸을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사주고
좋은 옷도 못 입혔어. 대학 등록금도 내가 알바해서 벌었잖아. 엄마는 늘 미안했어. 내가 더 잘해줬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잘 커져서 좋은 사람이 돼줘서 엄마는 너무 고마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텐 제일 중요한 일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구겨진 편지지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혼자 아파하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대체 왜? 지영 씨, 박현숙 간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너무 나쁜 딸이죠?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쁜 딸은 아니에요. 그냥 몰랐을 뿐이죠. 아니에요.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늦었는데.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곁에 계시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영 씨, 혹시 1층 조리실 가봤어요? 아니요. 한번 가보세요. 어르신이 반찬 만들던 곳이에요. 간호사는 제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1층 조리실은 복도 맨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문에는 공용 조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불을 켜자 작은 부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작은 냉장고, 싱크대, 그리고 벽면에 걸린 낡은 프라이팬들. 부엌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몇 개의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별빛 재활센터, 반찬통마다 똑같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고 텅 빈 반찬통이었습니다. 엄마가 이곳에서 반찬을 만드셨구나.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작은 부엌에 서서 저를 위해 반찬을 만드셨구나.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장도 열어봤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쓰시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싱크대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얼룩진 노트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반찬 메모. 그 아래로 날짜별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5일 마이너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택배 보냄. 7월 18일 마이너스 콩자반, 멸치볶음, 계란말이, 택배 보냄. 7월 22일 마이너스 장조림, 무나물. 다리 아파서 많이 못 만듦. 내일 더 만들어야지. 7월 25일 마이너스 계란장조림, 가지볶음. 지영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엄마의 메모가 이어졌습니다. 8월, 9월, 10월. 석 달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8월 3일 마이너스 오늘은 물리 치료받느라 힘들었다. 그래도 반찬은 만들어야지. 8월 10일 마이너스 다리가 많이 아프다. 서 있기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만들었다. 8월 15일 마이너스 오늘은 다른 분이 대신 만들어 주셨다. 고맙다. 지영이한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0월 5일 마이너스 이제 부엌에 못 갈 것 같다. 몸이 너무 안 좋다. 지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 반찬 못 보내줄 것 같아. 그래도 너 잘 먹고 다녀라. 엄마는 너만 건강하면 돼. 저는 노트를 꼭 껴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엄마.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작은 부엌에서 엄마는 저를 생각하며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 그저 딸이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노트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제 엄마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반찬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크고 무조건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이 엄마를 돌볼 때 저도 함께 도왔습니다. 밥을 먹일 때는 제가 먹였고 물을 드실 때도 제가 떠드렸습니다. 엄마 한 입 더, 조금만 더 드세요. 엄마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도 점점 또렷해지고 저를 알아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지영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제가 엄마한테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넌 좋은 딸이야.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아픈 줄도 몰랐어요. 석 달 동안 엄마가 여기 계신 줄도 몰랐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이제 왔잖아. 엄마.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돼. 그것만 봐라.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 밥도 제가 해드릴게요. 반찬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딸. 몇 주 후, 엄마는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나오실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밥은 설익고 국은 짜고 반찬은 맛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만든 거라 더 맛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짓말은 아니야. 진짜야. 엄마는 내가 만든 거면 뭐든 맛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던 그 수많은 밥과 반찬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어느 날 저는 집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엄마의 반찬통들, 하나하나 꺼내보니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깨끗이 씻어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새로 만든 반찬을 담았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반찬들을 싸서 재활센터로 가져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엄마는 반찬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지영아, 엄마 맛있게 드세요. 이제부터 제가 계속 만들어 올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가 만든 반찬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돌봄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평생 저를 돌봐주셨던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